테헤란의 불이 공식적으로 꺼졌습니다. 어젯밤 이란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 이후 이란의 수도는 지금 심각한 암흑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권은 이제 노골적인 테러로 되돌아가 완전히 중립적인 이웃나라의 민간 식수 공급 시설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점점 격화되고 있고 이란은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란 에너지부의 이 성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명은 지난 1시간 동안 발생한 공격 이후 테헤란과 인근 도시들에서 지속적인 정전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테헤란 바로 외곽에 위치한 카라즈에서 촬영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번 정전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이것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한 것이라면 이는 중대한 확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란 국영 언론은 모호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테헤란에 대한 공격 이후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성명이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란 발전소에 직접 공격이 있었다면 이란 국영 언론이 발표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은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했고 그것이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국영 언론은 정전이 고전압 송전탑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해서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주요 목표는 이란 발전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란 군사시설이었습니다. 발전소들은 근처에 있었고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사태의 격화이며 이란이 보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복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성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명이 간접적으로 그 군사시설을 공격한 것이 미국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오늘 아침, 어젯밤 늦게 발표한 성명입니다. 그리고 성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서의 군사작전을 끝내기 위해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과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란에서의 멋진 체류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발전소, 유전, 카르그 섬, 그리고 어쩌면 아직까지 일부러 건드리지 않은 담수화 시설까지 폭파하고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말이죠. 제가 말하려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아직 이란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미국이 이란 발전소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발전소와 다른 민간 인프라를 손상시키겠다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해온 바로 그 일을 비판해온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겨울에 우크라이나 민간인 압박을 위해 발전소를 파괴합니다. 미국이 이란에서 똑같이 하면 도덕적 우위를 잃게 됩니다. 이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 미국은 민간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거나 의도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협을 최후 통첩이나 압박수단으로만 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논쟁이 되었고 최근 백악관이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들어보시죠. 그가 이란을 떠나면서 했던 위협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는 우리가 그들의 모든 발전소, 유전, 카르그 섬, 그리고 어쩌면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 폭파하고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법상 그런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 군대를 동원해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는 위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니까? 또 미국 행정부가 미국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거듭 말해온 것과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보세요.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 이란 정권에 아주 분명하게 방금 읽으신 성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협상을 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군대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게럿. 그리고 당신이 잠재적이라는 말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 누군가 전문가가 귀뜸해 그 질문을 하라고 시켰을 거예요. 물론 이 행정부와 미국 군대는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픽 휴이 작전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란 정권이 행정부와 합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들 중 해수 담수화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목표는 무엇입니까? 헨리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제레미.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반대로 이란은 순수하게 이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동이나 공격, 즉 순수한 테러 행위를 저지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보복으로 이란은 쿠웨이트의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노동자가 사망하고 민간 인프라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것이 잘못된 일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란이 전혀 관련이 없는 제3국을 공격하는 것은 여전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쿠웨이트는 미국이 쿠웨이트 영공이나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용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이 쿠웨이트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쿠웨이트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도록 기지를 사용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쿠웨이트를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란이 하고 있는 일은 테러 행위입니다. 이는 이란이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금 본 것처럼 이란은 그 나라의 민간인을 위한 담수화 시설과 발전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테러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란은 쿠웨이트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한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명은 미사일과 드론이 어디서 오는지 추적할 수 없었던 1800년대라면 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이 드론과 미사일이 정확히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란의 전략은 미국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략은 전 세계가 그 고통을 느끼게 하고 걸프 국가와 전 세계 곳곳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고통받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란 정권은 이것만이 자신들이 살아남는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살아남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정권이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이 이란 내 인터넷 차단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란은 9,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일이 넘었고 7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99.9%의 사람들, 즉 99.9%의 이란인들, 이 인터넷에 전혀 접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제 700시간이 넘은 이란 전역의 인터넷 차단 사태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의 범위와 영향을 세계가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란 민간인들과 그들이 내부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 고위 정보 당국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가리는 정보 차단입니다. 정권은 자국민에게 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 국민들이 정권이 얼마나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지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당국자는 이어서 인터넷을 차단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통하고 공유하며 조직하는 것을 막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알기로 스타링크가 이란 내에서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인터넷 차단을 오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란 정권은 스타링크 단말기 사용자를 수백 명 체포했지만 그 당국자는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차단이 해제되면 정권에 가해진 피해의 전체 규모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이 차단된 동안에도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슬람 정권은 1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2명의 이란인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이 교수형은 이제 거의 매주 그중 상당수가 공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모두가 다시 거리로 나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확실히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또다시 성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국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와 협상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일주일 내에 이 사람이 실제로 권력을 가졌는지 평화협상에 진지한지 미국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르자니 실각 후 갈리바프는 이란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는 현재 최고 지도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큰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We haven't spotted him since 3월 17일 국영TV에서. 하지만 그의 X 계정은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그는 또한 이란 혁명 수비대 IGC 출신이며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에도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대중적 지지를 보면 그는 4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그 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당신이 언급한 지도자들이나 인물들이 어떤 면에서든 바르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초기 공격에서 사망한 두 인물에 대해서요. 모하메드 바라크 알리보브 역시 보수 정치인이고 우리가 이란 당국자들로부터 본 입장과 수사법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란은 1979년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한 이후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상황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특히 이란 시위를 지켜봐온 분들이라면 더 그렇죠. 대중은 절실하게 정권 교체를 원했고 지금도 여전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정권 교체는 미국의 목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이 전쟁에서 빠질 때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 루비오 장관이 오늘 아침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작전이 바로 그겁니다. 아주 구체적 목표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이 첫날 밤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어두세요. 첫째, 그들의 공군 파괴. 둘째, 해군 파괴. 셋째, 그들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의 공장을 파괴해 더 이상 앞으로 우리를 위협할 미사일과 드론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것을 내세워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의 목표였고 지금도 우리의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 중 일부에서는 계획보다 앞서가고 있으며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에 그 목표들을 달성할 것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란에서 베네수엘라와 같은 상황을 원한다고 합니다. 즉 완전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미국과 중요한 사안에 대해 더 협력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최고위층에 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리바는 여러 번 대통령이 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가 권력의 공줄이고 부패한 인물이라면 이번이 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미국과 협력해서 이란의 평화를 가져오고 자신이 항상 원했던 것을 이루는 사실상의 지도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간접적으로 확인한 내용인데 오늘 아침 백악관에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즉 갈리바프가 공개적으로 내놓는 발언에 비해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델시 로드리게스, 현 베네수엘라 지도자가 마두로가 체포됐을 때 했던 행동과 정확히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란, 다른 하나는 국토안보부 자금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가 새롭고 더 합리적인 이란 정권과 대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합법적이고 충분한 권력을 쥐고 있다고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앞서 그 점이 확실하지 않으며 그들이 권력을 유지할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세력들과도 대화 중이신가요? 대통령이 협상할 때 실제로 그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과 협상 중임을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그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일부 과정입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비공개로 하는 모든 말은 검증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말을 지키도록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께서는 이란 정권이 비공개적으로 우리에게 한 말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군사적 결과가 따를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비공개적인 대화에서 그리고 마크에서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이전의 몇몇 지도자들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미국에게 거짓말을 했고 협상에서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전 지도자들이 사살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이란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역사적인 기회입니다. 핵 야망을 버리고 이 대통령과 행정부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번 작전 내내 매일 보고 있는 미군이 초래할 심각한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국토안보부 관련해 행정부가 팀에게 급여를 얼마나 오래 지급할 수 있나요?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시간만이 알겠지만 오늘 나온 모든 발언을 바탕으로 보면 미국이 현재 집권 중인 정권과 실제로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